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세 권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 연을 쫓는 아이, 천개의 찬란한 태양, 그리고 산이 울렸다 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책들이고 할레드 호세이니 작가의 세 권인데요. 이렇게 세 권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모든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다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리뷰할 책은 연을 쫓는 아이, 영어 원제는 카이트 러너인데요. 이 소설은 제가 아무리 미디어에서 중동의 상황을 보여줘도 좀 와닿지 않았었는데, 좀 뭔가를 느낄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독자로서 되게 고마웠던 책으로 한 줄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작가 할레드 호세이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망명한 뒤에 의사가 되어 살고 있는데, 의대 졸업 후에 소설을 틈틈이 쓰고 이 책 연을 쫓는 아이로 데뷔를 했어요. 이 책 앞에 써 있는 것처럼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5년 동안이나 했고,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한국의 번역본도 2005년부터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여태껏 제가 읽지를 못했나 좀 아쉬울 정도로 지금이라도 만나게 돼서 반가운 그런 책입니다. 등장인물들의 인생을 건 비밀, 자기 자신의 가치와 상충되는 행동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진짜의 나 자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에 좀 마음이 동하고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첫 구절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학작품이 많잖아요. 이 책도 시작에 저도 모르게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7페이지 나는 1975년에 어느 춥고 흐린 겨울날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때 나는 12살이었다. 나는 그때 무너져가는 담장 뒤에서 몸을 웅크리고 얼어붙은 시내 가까이의 골목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오래전 일이다. 사람들은 과거를 묻을 수 있냐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것이 틀린 말이라는 걸 깨달았다. 과거는 묻어도 자꾸만 비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지난 26년 동안 아무도 없는 그 골목길을 내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같다. 이 한 문단이 굉장히 후에 나오는 얘기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내용이고, 문장이 좋다 정도로 넘어가지만 다 읽은 후에 다시 살펴보면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것은 주인공 아미르라는 이 아이의 죄의식인데, 하산이라는 아미르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둘은 상하 관계예요. 하인이자 좀 뭔가 높은 신분의 아이인데, 하산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좀 제가 느끼기에는 반려견이나 반려묘처럼 정말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를 내주는 그런 생명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미르는 그런 형제이자 친구인 하산을 어쩌다 배신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해요. 아미르가 회한의 감정을 갖는 건 그런 생명체가 이제 남의 손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못해서 뭔가 자기 역할을 해주지 못해서 그런 건데, 좀 학대당하는 동물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무능한 제 자신과 아미르를 약간 동일시하면서 좀 더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책 속의 아미르를 함부로 비난하기에는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감춰둔 약간 무언가에 대한 죄의식들을 확인하게 돼서 이야기에 마음이 좀 가고 아픔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반전과 반전을 되게 거듭해가지고 이 소설에서는 반전이 재밌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야기에서 물론 반전이 주는 생명감과 몰입감은 정말 크고 그런 것의 효과는 정말 크지만 반전들을 이렇게 대했을 때 등장인물들이 이제 느끼는 감정이나 마음가짐,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책 전체에 불어 넣어주는 의미이고 가치 있는 효과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뭔가 아미르에게도 신성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아버지 바바에게 있었던 약점, 그리고 그의 삶, 그리고 아미르 주변 인물들과 그들의 삶으로부터 죄라는 게 어떻게 시작되고 또 그게 좀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죄의식을 느끼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죄의식을 느끼고 행동으로 못 옮기는 비겁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비난하더라도 그런 감정만이 또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시작임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이렇게 뭔가 서점에서 우연히 저는 매대 책꽂이 밑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서 읽게 되었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생각보다 몰입력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이 책을 다 읽고서 막 감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책을 찾아봤는데 이 책의 시작에는 연을 쫓는 아이의 책의 시작은 내 눈에 누르 비친 하리스와 파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에게 바칩니다.로 시작되거든요. 이게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을 위한 책이었다면 그의 두 번째 책인 1000개의 찬란한 태양도 제가 중고서적으로 바로 구매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바친다고 하면서 시작이 돼요. 대부분의 경우가 솔직히 대표작을 읽으면 차기작이나 작가의 다른 작품을 보면 약간 무언가 스토리의 흐름이 비슷하다든지 좀 해가지고 실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두 번째 읽은 할레드 호세이니의 1000개의 찬란한 태양이 훨씬 더 재밌었거든요. 전쟁 중에 카불에서의 살아가는 삶 그리고 여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냈는데 사생아라는 게 참 여러 가지 문화권에서 과거에 천대시했었잖아요. 뭐랄까 게임 오브 스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드에서도 존 스노우도 그렇게 핍박받는 걸 봐도 그렇고 이 소설에서는 마리암이라는 부유한 재벌 출신의 아버지와 가정부 사이의 사생아의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리암이라는 인물이 비극적인 순간에 억지로 시집을 가게 돼요. 이제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남자와 하게 되고 행복한 삶이 그래도 좀 시작될 듯 하다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구타와 폭력을 견디면서 살아가던 중에 이제 옆집에 라일라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라일라는 후에 이제 마리암의 인생에 굉장히 큰 존재가 돼요. 저는 이 스토리를 전혀 모르고 독서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뭔가 반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는 약간 풍자잖아요. 근데 이 소설 안에 막장은 현실인 거예요. 정말로 이슬람 세계에서의 탈레반 지배 아래에 여성들의 지위가 얼마나 낮고 어쩌면 인간으로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저는 여자의 지위가 낮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약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는 동시에 혹시 예전에 그 섹스 앤 더 시티 2 영화관 버전을 보시면 그녀들이 이제 중동으로 놀러 갔을 때 이슬람 여성들이 이제 의상 속에 숨겨놓은 그 큰 그들만의 그런 전통 의상 있잖아요. 눈만 보이는 그 의상 안에 숨겨놓은 명품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보고 그 안쪽에 이제 뭐 메이크업이랑 이런 걸 진하게 한 것도 보고서 아 저런 면도 있겠구나 하면서 사실은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면을 기억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책장을 넘길 때마다 현재 지금도 IS 지배 아래서 얼마나 여성들이 힘들지 너무 마음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 소설의 큰 매력이기도 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여자들, 전쟁 중의 여자의 삶,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알았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매력이고 좀 학대에 대한 장면들은 정말 너무도 생생해가지고 공학을 금치 못하게 하는데 그중에 이제 입에다 자갈을 넣고 남편이 마리암을 억지로 이렇게 씹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가 막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부러진 이가 장면은 마치 내 이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턱을 부여잡고 이렇게 볼 만큼 좀 생생하고 무섭고 좀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잘 썼다는 소리겠죠. 제가 그 정도로 느낌이 왔으면. 그러면서도 이 소설은 전쟁 중에 이제 굶주림과 말도 안 되는 규칙들로 학대당하는 삶 속에서도 사랑이 있고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고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면에 다다랐을 때 그래도 아름다웠던 추억과 사랑을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삶 그리고 여성들의 뭐 우정과 사랑 그리고 모성애 가족애 등 정말 다양한 감정이 아름다운 스토리로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인내라든지 여성과 그녀들의 인내하는 삶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풀었지만 여성의 인내하는 삶의 조각들을 솔직히 우리네 삶에서도 우리 엄마, 뭐 우리 할머니 등을 보면서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딸로서 그리고 이제 여자로서 더 마음이 가게
되는 소설이었고 굉장히 슬프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책의 뒷면에는 세상의 모든 딸들이 읽어야 할 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한 번쯤 시간 내서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고, 강렬한 모성애,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렬한 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딸로서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솔직히 저는 연을 쫓는 아이보다 구성이나 스토리 면에서는 좀 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연을 쫓는 아이를 읽고서도 내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뭐랄까,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가슴이 사무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에 출간된 산이 울렸다를 중고로 구입해서 읽었는데요. 산이 울렸다는 스케일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책의 소설은 미국, 아프가니스탄,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만의 이야기인데, 이 책은 아프가니스탄, 프랑스, 미국을 넘나들며 남매 이제 압둘라 파리가 나오는데, 그 주변 인물들의 삶, 그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초기에 압둘라 파리가 헤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1장에 압둘라의 아버지가 말해주는 이야기에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남매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서 한 명은 동생을 기억해서 슬프고, 동생은 오빠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과 무언가 공허하고 그 무언가에 대한 부재를 인식하는 것에서 참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는 느낌이 들고, 중간에 이제 여동생의 아버지의 스토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의 새로운 아버지의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전기였어요. 굉장히 고요하고 차분하고 아름답게 그려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이 책에서도 아프가니스탄 관련한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소설은 보다 약간 좀 보편적인 가족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모두들 가족에 관한 한 가지씩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부모, 남매, 자매, 사촌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하지만 상처도 주고 배신도 하고 서로 희생도 하게 되고, 하지만 또 애써 모른 척하면서 묻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뭐랄까 좀 이 두 책에서는 약간 좀 똑 떨어지는 주제가 있고 주인공이 있고 좀 더 뭔가 명확해요. 근데 이 책은 좀 옴니버스식 구성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책을 쭉 안 읽고 쪼개서 읽어도 충분히 재미와 감동을 연결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부성애와 모성애에 대해서도 여러 인물을 통해서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용하면서 굉장히 잘 읽히는 책이었어요. 이 할레드 호세이니의 그리고 산이 울렸다는 좀 더 소설적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특정한 환경 때문에 소설적인 줄거리가 마치 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런 구성이고, 막 아름답다고 표현할 순 없어도 결국에는 소중한 가족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천개의 찬란한 태양, 연을 쫓는 아이, 그리고 산이 울렸다 순으로 재미나 가독성 측면에서 순서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참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무섭고 좀 일어날 법하지 않아가지고 신기하기까지 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슬람 문화권 뉴스에서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정도로 제가 감정을 느낄 만큼 제가 귀 기울이지 않은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와 현실의 모습을 담은 책들을 만나서 시간을 제가 독서를 하면서 굉장히 그런 면들을 생각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문화권이 달라도 사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가치와 감정들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기보단 좀 더 이해하려는 눈으로 이분들을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반성도 사뭇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세 권 모두 정말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고, 청소년들이나 지금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로 힘드신 분들은 연을 쫓는 아이 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여자라면, 그리고 엄마랑 싸우신 딸들 아니면 엄마가 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천개의 찬란한 태양, 이 책, 그리고 가족애를 느낄 수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잘 짜여진 서정적인 소설을 보시고 싶다면 그리고 산이 울렸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으로 시작하시든지 분명히 작가의 소설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 또는 두 개 이렇게 읽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